한국을 오기 싫어했던 영국 첩보부 요원이 우리나라에 와서 첩보 행위를 한 후 우리나라가 숨긴 한국 기밀을 유출하게 되는데요. 이제는 숨길 수 없는 한국 군사력의 실체가 G7 국가에 알려지면서 전 세계가 초긴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가 핵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의 국가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비밀정보부 선임 현장요원으로 일하고 있는 30세 제피라 블랙우드입니다. 저는 제 책상 위에 있는 임무 폴더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주변의 보안 작전실은 평소와 같은 소리로 가득했어요. 암호화된 통신, 조용한 전략 논의, 그리고 감시 장비의 윙윙거리는 소리요. 영국 비밀정보부의 선임 현장요원으로서 저는 한국의 군사 능력에 대한 정보, 수집보다 더 흥미진진한 임무를 바랬었어요. 한국이라고요? 정말요? 저는 이어피스를 조정하고 제 검은 머리카락을 얼굴에서 쓸어내리며 중얼거렸어요. 제피라 블랙우드라는 이름을 가진 저는 항상 러시아나 중국 같은 지역에서의 고위험 임무를 맡게 될 운명이라고 느꼈었거든요. 독일인 동료 클라우스 베버가 방 건너편 모니터링 스테이션에서 웃었어요. 한국이라고? 아시아에 있는 그 작은 분단 국가? 그는 무기를 점검하며 비웃었어요. 국장님이 당신이 더 위험한 임무를 맡을 준비가 안 되었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저는 그를 향해 눈을 굴렸어요. 클라우스는 항상 제 현장 경험을 깎아내리는 방식이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강화된 블라인드를 통해 들어와 그의 잘난 척하는 얼굴에 줄무늬를 만들었어요. 그냥 미국의 보호 아래 있는 작은 나라일 뿐이에요. 저는 특수 장비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이 임무는 복잡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폴더를 열고 임무 개요를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기밀 문서들이 제 손가락 사이에서 시원하고 바삭하게 느껴졌어요. 한국은 다른 중견 국가와 같아 보였어요. 표준 보안 프로토콜, 예측 가능한 방어 시스템, 재침투 기술을 시험할 만한 것은 없었어요.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아마 하루 만에 이 임무를 완수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통신 장치를 고정하며 클라우스에게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그들이 세계 정보계에서 주요 플레이어인 것도 아니잖아요. 제 전술 화면에는 한반도의 위성 이미지가 표시되었어요. 그 관점에서 보면 정말 작고 중요하지 않아 보였어요. 거대한 중국 끝에 매달린 작은 반도에 불과했어요. 이 임무가 제가 현장에서 활동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어요. 때로는 가장 평범해 보이는 지역이 가장 위험한 비밀을 숨기고 있죠. 저는 첫 번째 정보 요약서를 꺼내 읽기 시작했어요. 대한민국 국방정보사령부라는 단어가 굵은 검은 글씨로 저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저는 숨겨진 무기를 확인하고 현장 키트를 집어들었어요. 이건 일상적인 임무가 될 거예요.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더 많이 읽을수록 제 훈련된 본능이 활성화되었어요. 잠깐만요. 이런 보안 조치가 맞을 리가 없어요. 다시 확인했어요. 이게 맞을 리가 없어요. 저는 자세를 바로 하고 접근 방식을 재조정하며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클라우스가 쳐다봤어요. 벌써 어려운 점을 발견하셨나요?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제 마음은 이미 새로운 침투 전략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이 보고서들이 정확하다면 제가 한국 정보기관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임무요? 결코 일상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 임무를 가볍게 해치울 준비를 하고 비밀기지에 도착했어요. 제가 보안 카드를 긁고 건물에 들어갈 때 떠오르는 태양이 하늘을 주황색으로 물들였어요. 저는 자신감이 넘쳤고 어쩌면 임무에 약간 지루함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제자리에 앉아 한국 군사훈련장 근처에 설치한 숨겨진 카메라의 영상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제 첫 번째 임무는 그들의 드론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었어요. 첫 번째 영상은 드론 훈련 시뮬레이션을 보여주었어요. 저는 기본적이고 서툰 드론 운영을 볼 것이라 예상했어요. 하지만 수십 개의 작은 드론들이 지상군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움직이는 것을 보고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들은 원활하게 소통하며 우리의 최고팀들도 어려워하는 복잡한 기동을 실행했어요. 이건 흥미롭네요.
저는 화면에 더 가까이 다가가며 중얼거렸어요. 제 손가락이 책상 위에서 긴장되게 두드렸어요. 이건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이었어요. 다음 영상은 부산 해안에 설치된 제 수중 감시 장비에서 온 것이었어요. 한국 함선들이 놀라운 정확도로 목표물을 맞히는 수중 드론을 배치했어요. 드론들이 파도 아래에서 조용한 포식자처럼 움직일 때 물이 거품을 일으키고 소용돌이쳤어요. 이것들은 단순한 방어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정교한 공격 능력이었어요. 클라우스, 이것 좀 보세요. 저는 급박함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클라우스가 커피를 들고 걸어왔어요. 그는 제 어깨 너머로 영상을 보면서 표정이 즐거움에서 놀라움으로 바뀌었어요. 그가 더 가까이 기울이자 강한 향수 냄새가 느껴졌어요. 당신이 이건 그저 미국의 보호 아래 있는 작은 나라라고 말하지 않았나요? 그가 커피를 잊은 채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건 우리의 정보 보고서와 전혀 맞지 않아요. 제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어요. 우리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걸까요? 제가 정찰 자료를 계속 검토하면서 한국이 국내에서 많은 첨단 무기 시스템을 개발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들의 K2 흑표 전차는 많은 유럽 모델보다 더 나은 기동성을 보여주며 가파른 언덕을 오르고 강을 쉽게 건넜어요. KF-21 전투기는 더 확립된 군사 강국에 견줄 만한 스텔스 기술을 통합하여 레이더에서 유령처럼 사라졌어요. 우리가 그들을 심각하게 과소평가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무시가 아닌 전문적인 존경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임무는 훨씬 더 복잡해졌어요. 하루가 끝날 무렵 제 소위 빠른 임무는 훨씬 더 중요한 것으로 바뀌었어요. 저가 제 메모를 모을 때 지는 해가 창문을 통해 긴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한국은 단지 미국의 또 다른 작은 동맹국이 아니었어요. 진지한 주목을 받을 만한 군사적 능력을 갖춘 기술 강국이었어요. 국장님께서 이것을 즉시 보셔야 해요. 저는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클라우스에게 말했어요. 저는 궁금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이것을 놓쳤다면 한국에 대해 또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걸까요? 다음 몇 일 동안 저는 한국의 군사기술에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제 임무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빠른 출입만 하는 일이 아니라 이제 저는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군사력 중 하나로 보이는 곳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어요. 제가 밤새도록 일할 때 비가 우리 보안 시설의 창문을 두드렸고 너무 오랫동안 화면을 응시해서 제 눈이 따가웠어요. 제가 발견한 것은 저를 놀라게 했어요. 한국의 지휘 통제 시스템은 0.3초 내에 전장 정보를 처리할 수 있었어요. 대부분의 나토 국가들보다 빨랐죠. 그들의 전술 지휘관들은 긴급 상황에서 중앙의 승인을 기다리지 않고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어서 놀라운 유연성을 갖고 있었어요. 제가 그들의 훈련 시뮬레이션에 해킹했을 때 이것을 직접 목격했어요. 클라우스, 이것 좀 보세요. 저는 제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푸른 불빛이 어두워진 방에서 우리의 지친 얼굴을 비췄어요. 그들은 AI 예측 모델을 포병 시스템에 연결했어요. 컴퓨터가 목표물이 어디로 움직일지 계산하고 자동으로 사격 해법을 조정해요. 클라우스가 휘파람을 불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것보다 더 발전되었네요. 저는 차가워진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들의 특수부대도 놀랍게 뛰어나요. 707 특임대와 UDT-SEAL 팀들이 첫 시도에서 100% 성공률로 수중 폭파 훈련을 완료했어요. 저는 제 숨겨진 카메라가 포착한 기밀 영상을 불러왔어요. 한국 특수부대가 완전한 어둠 속에서 수중 지뢰를 무력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군인들은 검은 물 속에서 그림자처럼 움직였고 망설임도 없고 실수도 없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그걸 하고 있는 거죠? 클라우스가 더 잘 보기 위해 가까이 다가오며 물었어요. 그들은 특수수중 시야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저는 그들의 연구시설에서 훔친 기술 도면을 불러오며 설명했어요. 미국이나 유럽에서 수입한 것이 아니라 직접 만든 기술이에요. 가장 놀라운 발견은 제가 그들의 에너지 부문 데이터베이스에 침투했을 때 나왔어요. 그 나라는 24개의 원자로를 운영하고 있었고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능력을 갖추고 있었어요. 저는 그 의미를 파악하면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제 계산에 따르면
저는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없도록 조용히 말했어요. 그들이 결정한다면 일주일 내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어요. 모든 기술과 재료가 준비되어 있어요. 클라우스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의 얼굴은 모니터의 불빛 속에서 창백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게 그들의 전략을 정말 훌륭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기밀 파일을 닫고 암호화로 보안을 설정하며 대답했어요. 그들은 억제력을 위해 핵무기가 필요 없을 정도로 발전된 재래식 무기를 개발했어요. 현무 미사일, 초음속 순항 미사일, 그리고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이 핵 임계점을 넘지 않으면서도 비슷한 전략적 힘을 제공해요. 증거가 제 책상에 쌓여가면서 저는 한국이 모든 사람들의 눈앞에서 조용히 자신을 기술, 강국과 군사 혁신가로 변모시켰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심지어 제 눈앞에서도. 저는 현장에서 최고의 요원 중 한 명이라고 여겨졌는데도 말이에요. 국장님이 그날 저녁에 전화하셨어요. 제피라, 당신의 임무가 무기한 연장되었소. 그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이 발견한 것이 동아시아 안보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군요. 저는 전화를 끊고 호텔 창문을 통해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어요. 도시는 수백만 개의 불빛으로 반짝였고 각각은 이 나라를 누구도 깨닫지 못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으로 만든 기술과 혁신을 대표하고 있었어요. 겉모습만으로 책을 판단하지 말아야 해요.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임무를 시작한 지 2주가 지났을 때 저는 본부로부터 암호화된 메시지를 받았어요. 해리슨 국장님이 저와 즉시 화상회의를 원하셨어요. 제가 호텔 방에서 보안 연결을 설정하는 동안 긴장이 됐어요. 국장님의 엄격한 얼굴이 제 화면에 나타날 때 아침 햇살이 커튼을 통해 비춰들었어요. 그래서 한국 임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해리슨 국장님이 암호화된 라인을 통해 약간 왜곡된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며칠 전에 보고서를 받을 거라 예상했는데. 저는 감시로 인해 피곤함을 느꼈지만 자세를 바로 했어요. 국장님,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한국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완전히 잘못되었어요. 저는 화면을 공유하고 제 발견의 일부를 보여드렸어요. 군사훈련 영상, 제가 접근할 수 있었던 기술 사양, 제가 기록한 생산 능력이요. 국장님은 데이터를 검토하면서 표정이 심각해졌고 특정 부분에서는 눈이 커지기도 했어요. 자네가 말하는 건 한국이 우리가 완전히 인식하지 못한 채로 이런 능력을 개발해왔다는 건가? 그가 카메라에 더 가까이 다가오며 물으셨어요. 네, 국장님, 그들은 매우 영리하게 해왔어요. 저는 디지털 증거를 넘기며 설명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기술에 대해 절대 자랑하지 않아요. 조용히 시스템을 개발하고 양보다 질에 집중해요. 모두가 북한의 미사일 실험과 핵 위협을 지켜보는 동안 한국은 훨씬 더 정교한 것을 구축해왔어요. 해리슨 국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고 사무실 불빛이 그의 안경에 반사됐어요. 이 임무에 대한 자네 생각이 뭐가 바뀌었나? 자네가 그다지 신나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저는 수줍게 웃으며 당혹감에 뺨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국장님, 오래된 가정에 기반해 너무 빨리 판단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그저 미국의 작은 동맹국이 아니에요. 그들은 자체적으로 전략적 강국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자네에게 이 임무를 맡긴 거야, 제피라. 국장님이 이제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가장 중요한 발견이 우리가 가장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나오지. 크기나 과거 역사를 바탕으로 어떤 나라도 과소평가하지 말게. 통화가 끝난 후 저는 기술적인 정보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제 임무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 문화를 더 잘 이해해야 했어요. 다음 날 저는 관광객으로 위장하고 점심을 위해 한국 식당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캐주얼한 옷과 다른 안경으로 제 외모를 약간 바꿨죠. 작은 식당은 점심시간 활동으로 붐볐어요. 제가 작은 나무 테이블에 앉아 비빔밥을 주문했을 때 구운 고기와 향신료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밥 위에 배열된 채소의 색상은 예술가의 팔레트처럼 보였어요. 맛있는 식사를 즐긴 후 저는 친절한 눈과 빠른 미소를 가진 나이든 여성인 주인과 대화를 시작했어요. 한국인들은 왜 그렇게 혁신적인가요? 저는 호기심 많은 여행자처럼 들리려고 노력하며 가볍게 물었어요.
식당 주인이 미소를 지으며 앞치마에 손을 닦았어요. 우리는 빨리빨리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한국 전쟁 후 우리나라는 완전히 파괴되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녀는 공허함을 강조하기 위해 손짓을 했어요. 포기하는 대신 우리는 재건하기 위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일했어요.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대신 스스로 물건을 만드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저는 생각에 잠겨 제 그릇에 남은 고추장 소스를 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대화는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에서 단 몇 세대 만에 기술적 선두주자로 변화시킨 결단력과 회복력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우리의 보안 채널을 통해 클라우스에게 연락했어요. 그의 얼굴이 피곤하지만 정신이 맑은 채로 제 화면에 나타났어요. 우리는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평가를 완전히 다시 써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창문에서 한강을 내다보며 그에게 말했어요. 다리들은 화려한 불빛으로 밝혀져 물에 반사되고 있었어요. 클라우스는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잘못 판단했어요. 그들의 성취는 놀라워요. 그는 잠시 멈추고 작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어요. 결국 그 지루한 임무가 꽤 중요한 것으로 밝혀졌네요. 저는 부드럽게 웃었어요.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맞네요. 그렇죠? 서울의 밤이 내리면서 저는 아래의 분주한 거리를 지켜봤어요. 사람들은 일을 마치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고 커플들은 손을 잡고 걸었으며 배달 오토바이는 차들 사이를 빠르게 지나갔어요. 제가 너무 쉽게 무시했던 이 나라는 이제 제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를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진정한 강함은 종종 과시나 위협 없이 조용히 발전한다는 것이요. 저는 한국에 대해 배울 것이 훨씬 더 많았어요. 임무를 받은 지 한 달 후 저는 서울의 임시안전가옥에 앉아 최종 정보 보고서의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밖에서는 제가 마지막 몇 문장을 타이핑하는 동안 비가 창문을 두드렸어요. 제 보안 문서의 제목은 전략적 재평가, 신흥 군사기술 리더로서의 한국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제 손가락이 암호화 및 전송 버튼을 누르기 전에 잠시 키보드 위에서 맴돌았어요. 이 보고서는 우리 기관이 한국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거예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버튼을 눌러 제 발견을 본부로 전송했어요. 제 보고서는 임무 중에 발견한 몇 가지 주요 결과를 강조했어요. 1. 한국은 고도의 기술과 유연한 지휘 구조를 결합한 독특한 군사 교리를 개발했어요. 저는 그들의 훈련 연습을 감시하는 동안 이것을 직접 목격했었어요. 2. 그들의 국내 무기 생산은 특정 분야에서 많은 나토 국가들과 경쟁하거나 넘어설 정도로 발전했어요. 제가 그들의 연구시설에서 수집한 기술 사양은 이것을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했어요. 3. 그들의 특수부대와 사이버 능력은 뛰어난 기술과 혁신을 보여주었어요. 그들의 시스템에 침투한 것은 제 경력 중 가장 도전적인 일 중 하나였어요. 4. 공식적으로는 비핵국이지만 한국은 필요할 경우 빠르게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제가 모니터링한 에너지 시설은 이런 능력을 확인해 주었어요. 5.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국제적으로 낮은 프로필을 유지하면서 이 모든 것을 달성했다는 점이었어요. 이로써 그들은 전략적 기습 능력을 갖게 되었죠. 이틀 후 저는 긴급 브리핑을 위해 런던으로 소환되었어요. 비행은 길었고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제 관점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생각하며 보냈어요. 제가 본부에 도착했을 때 해리슨 국장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큰 회의실은 최고위 관리들로 가득 차 있었고 방 주변의 디스플레이에서 제 발견을 검토하는 동안 그들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블랙우드 요원의 분석은 우리가 한국을 바라봐야 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해리슨 국장님이 저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모인 그룹에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한 방에 울렸어요. 우리는 그들을 단지 안보의 수혜자가 아닌 주요 기술 파트너로 인식하도록 전략적 계획을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겸손함이 섞인 자부심을 느꼈어요. 제 초기의 오만함이 이제는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어떻게 제가 그렇게 빨리 판단할 수 있었을까요? 회의 후 해리슨 국장님이 복도에서 저를 불러 세웠어요. 그가 저에게 새 보안 배지를 건네주면서 머리 위에 조명이
그의 은색 머리카락에 반사되었어요. 자네는 특별히 동아시아 기술 발전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정보팀을 이끌게 될 것이네. 그가 말씀하셨어요. 한국에서의 자네 작업이 자네가 이 일에 적합한 사람임을 증명했네. 제가 물건을 모으기 위해 원래 사무실로 돌아갔을 때 클라우스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평소의 비웃음은 진실된 미소로 바뀌어 있었어요. 축하해요. 클라우스가 손을 내밀었어요. 그 악수는 단지 제스처 이상의 의미를 가졌어요. 그도 잘못 판단했다는 인정이었죠. 당신이 그것을 얻을 자격이 있어요. 고마워요. 저는 자랑스럽고 생각에 잠긴 기분으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진짜 교훈은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예요. 한국은 우리 눈앞에서 스스로를 변화시켰고 우리는 선입견 때문에 거의 그것을 놓칠 뻔했어요. 저는 다른 나라의 국기가 걸려있는 복도를 지나가면서 잠시 멈췄어요. 한국 국기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중앙의 파란색과 빨간색 태극 문양은 완벽한 균형을 나타내는 것 같았어요. 전통과 혁신, 힘과 전략이요 각 모서리에 있는 4개의 괴는 상반되는 힘 사이의 조화를 암시했어요. 우리는 다시는 그들을 과소평가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새롭게 생긴 존경심을 담아 말했어요. 한국은 진정한 힘이 크기나 역사가 아니라 혁신, 결단력, 그리고 비전에서 온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저는 새 사무실로 이동하기 위해 제 책상을 정리하면서 작은 한국 국기를 기념품으로 간직했어요. 국가를 크기나 과거로 판단하지 말고 미래를 위해 무엇을 건설했는지로 판단하라는 기억으로요. 제 임무는 단지 우리의 정보 평가만 바꾼 게 아니었어요. 저도 바꿨죠. 제 초기에 무시하는 태도는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한국은 단지 미국의 보호 아래 있는 작은 분단 국가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결단력, 창의성, 그리고 우수성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들 중 하나로서의 위치를 획득한 전략적 혁신가이자 기술 강국이었어요. 그날 밤 제가 새 사무실에 정착하면서 저는 제 책상 위에 작은 한국 국기를 보고 미소를 지었어요. 때로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다고 해요. 그리고 때로는 가장 강력한 국가는 가장 큰 소리로 외치는 나라가 아니라 가장 열심히 일하는 나라예요. 이것이 한국에 대한 제 마지막 임무는 아닐 거예요. 저는 아직 배울 것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